안녕하세요. 알큐브 사용자 여러분, 우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장 자료나 카드 매입, 카드 배출, 혹은 현금 영수증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증빙 처리 메뉴들에 대해서 자주 오는 질문들을 살펴보고 해당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증빙 처리는 유상 메뉴로 통장, 카드 매입, 카드 매출, 카드 청구 내역, 현금 영수증 자료를 수집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해서 분계를 추천하고 추천된 분계로 전표를 자동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의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로 총 5가지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각 자료를 수집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통장의 경우에는 은행 사이트, 카드 매입과 청구는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 매출은 여신금융협회,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의 자료를 수집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스마트 증빙 처리 메뉴에 대한 흐름도를 통해 전체적인 작업 방법 및 각 메뉴의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기간별 인증 메뉴에서 통장, 카드 매입 및 매출, 그리고 현금 영수증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등록합니다. 등록 후에는 인증서나 아이디로 인증을 하게 됩니다. 이 인증이 성공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인 기초정보 설정 메뉴로 넘어가면 되고, 인증이 되지 않았다면 기간별 인증 메뉴에서 꼭 인증 성공 후에 다음 단계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 기초정보 설정 메뉴에서 전표 생성 시 사용될 계정 과목과 관리 항목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되는 필수 항목들을 모두 입력한 후에 세 번째 단계인 자료 수집 및 자동 분계 처리 메뉴로 넘어갑니다. 자료 수집 및 자동 분계 처리 메뉴에서는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를 사용자가 수집 기간을 직접 입력하여 수집하게 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과거 거래 내역 존재 여부에 따라 분계 처리가 되는데요. 과거 거래 내역이 있다면 이전에 분계했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천되는 계정 과목 및 관리 항목으로 자동으로 분계가 되고, 과거 거래 내역이 없다면 기초정보 설정 메뉴에서 설정했던 계정 과목과 관리 항목을 기준으로 분계됩니다. 수집한 데이터에 맞춰 통장 거래 내역 전표 발행, 신용카드 매입 매출 전표 발행, 현금 영수증 매입 매출 전표 발행과 같이 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각 메뉴들에서 전표 발행을 하고, 생성된 전표를 전표 입력 메뉴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마트 증빙 처리 메뉴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았고, 메뉴 흐름도를 통해 간단하게 작업 순서 및 메뉴에 대한 기능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메뉴에 대한 FAQ 리스트들을 보며 질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용카드 자료를 수집했는데 신용카드 매입 혹은 매출 전표 발행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그럼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매입과 매출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자료 수집 및 자동 분계 처리 메뉴의 수집 상태가 성공으로 반영되어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집된 상태지만, 신용카드 매입 전표 발행 메뉴에서는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초 정보 설정 메뉴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메뉴 흐름도를 설명할 때 기초 정보 설정에서 필수 항목을 입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신용카드 매입 탭의 오른쪽 관리 항목은 자료 수집 시 신용카드의 대변 계정 과목 및 부가세 관리 항목을 기본값으로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정으로, 이 중 카드 채무 기본 계정 과목과 신고사업장은 필수 항목입니다. 필수 항목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 라인이 핑크색으로 표기가 되니 이 점 참고하여 꼭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필수 항목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질문의 내용과 같이 자료 수집은 성공했으나 수집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는 지금 신고사업장과 카드 채무 기본 계정 과목을 모두 입력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입력 후에 다시 자료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까지 완료했으니 신용카드 매입 전표 발행 메뉴에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네요. 매입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메뉴에서 수집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초정보 설정, 신용카드 매출 탭에 필수 항목이 입력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에는 신고사업장과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한 가맹점 그룹번호, 세무구분, 기본 계정 과목이 필수 항목이니 이 부분 참고하여 꼭 입력 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금 영수증 매입 매출분을 수집했는데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첫 번째 질문과 동일한 상황인데요. 화면을 보면 자료 수집 및 자동 붕괴 처리 메뉴에 현금 영수증 수집 상태가 성공으로 되어 있으나 현금 영수증 매입 전표 발행 메뉴를 보면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럼 기초정보 설정 메뉴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도 수집은 성공이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초정보 설정 메뉴에 필수 항목 누락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 매입의 경우에는 신분 확인 수단, 신고사업장, 대변 기본 계정 과목이 필수 항목으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해당 라인이 핑크색으로 표기됩니다. 이 중 신분 확인 수단은 카드 번호 혹은 사업자 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로 반영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를 입력하고 자료 수집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 성공 후 현금 영수증 매입 전표 발행 메뉴를 조회해보니 아까와는 달리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매출은 매입과 달리 이전 자료의 붕괴 패턴을 분석하여 진행되는 자동 붕괴 처리가 지원되지 않고 화면 오른쪽에서 설정한 차변과 대변에 대한 계정 과목으로 일괄 붕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과 차변에 대한 계정 과목과 승인 번호, 신고사업장, 세무구분이 필수 항목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중 승인 번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하여 필수 항목 꼭 모두 입력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간별 인증 및 기초정보 설정을 했음에도 자료 수집 및 자동 붕괴 처리 메뉴에서 카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건 수집하려고 하는 카드 자체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기간별 인증 메뉴에서도 인증 결과가 인증 성공이고 기초정보 설정 메뉴에서도 필수 항목 누락된 것 없이 모두 입력된 상태이나 자료 수집 및 자동 붕괴 처리 메뉴에서 현대카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별 인증 메뉴에 관리사원 통제가 통제함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관리사원 통제를 설정하게 되면 로그인한 사원이 관리하는 계좌, 카드, 현금 영수증만 조회가 되도록 할 수 있는데요. 관리사원 통제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조회되는 왼쪽 하단의 주황색 말풍선 참고하여 1번 통제함으로 설정하고 좌측 중간 부분에 해당 카드를 관리하는 사원 코드를 반영하면 등록한 사원 코드로 로그인을 했을 때에만 이 카드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는 관리사원 통제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관리사원 통제를 통제 안 함으로 설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자료 수집 및 자동 붕괴 처리 메뉴에서 재조회를 해보면 카드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원 통제를 사용할 분들이라면 통제함으로 설정 후 관리사원 코드를 꼭 등록하여 사용하길 바라며 사용하지 않을 분들은 통제 안 함으로 설정 후 자료 수집을 해줘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카드 번호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카드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카드 내역을 조회할 것인지 조회하지 않을 것인지에 따라 두 가지의 적용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기존 카드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의 적용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카드 내역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금융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새로운 코드로 카드 거래처를 등록합니다. 그렇다면 변경되기 전의 카드와 변경 후의 카드, 이렇게 카드 거래처가 총 2개가 되겠죠? 기간별 인증 메뉴에서 새로운 카드 거래처로 반영하여 인증하고 기초정보 설정 메뉴에서 필수 항목 모두 입력 후 자료 수집 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발급한 카드에서는 개설일을 등록해주는 것이 편리할 수 있는데요. 개설일은 재발급 카드와 기존 카드의 중복된 데이터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입력하는 항목으로 개설일이 입력된 카드는 자료 수집 시 개설일 이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항목의 기능도 참고해서 필요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카드 내역을 조회하지 않는 경우라면 금융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등록할 필요 없이 기존의 카드 거래처의 카드 번호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기간별 인증 메뉴에서는 기존에 등록되었던 카드 거래처 삭제 후 재등록하여 기간별 인증까지 입력 완료 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래처를 자동 생성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화면을 보면 현재는 거래처 코드란이 모두 공란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거래처 코드 자동 생성을 위해서는 시스템 관리, 회사 등록 정보, 시스템 환경 설정 메뉴에서 조회 구분을 2번 회계로 두고 조회를 했을 때 25번에 거래처 코드 자동 부여에서 자릿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3부터 10까지의 자릿수를 설정한 다음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재로그인을 하여 변경한 설정 값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줍니다. 저는 이미 설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신용카드 매입 전표 발행 메뉴로 넘어가서 거래처 코드 자동 생성을 적용할 내역들을 체크하고 메뉴 우측 상단에 일괄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창이 하나 생성되는데요. 차변 계정 일괄 등록 탭에서 매입 부가세 설정에 체크 후 부가세 처리 구분을 처리로 하여 하단에 정보들을 입력하고 거래처 자동 생성 구분을 생성으로 선택해서 일괄 등록을 하면 됩니다. 차변 계정을 일괄 등록하게 되면 체크한 자료들에 직접 입력한 분계 내역은 사라지고 지금 설정하는 기준으로 일괄 반영된다는 안내사항이 보여지니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얘를 눌러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 화면과는 달리 부가세 분계 처리가 반영된 자료들에는 거래처 코드가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설정한 자릿수로 자동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마트 증빙 처리 메뉴에 대한 구성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 해당 메뉴들에 자주 오는 질문과 이에 따른 해결 방법까지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